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에서 일부 중국인 참석자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을 받고 한국 정치 시위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한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수상한 상황과 특히 미국인 교환학생의 증언으로 인해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의 뒷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어떤 사연인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마르코는 아파트 창문을 열어 잠시 그 느낌을 만끽했죠. 이탈리아와는 다른 이 도시의 공기가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32살의 나이에 전혀 다른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오늘도 시작해볼까? 마르코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써진 기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아직 모든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지만 꾸준히 실력이 늘고 있었죠. 이탈리아에서 유명 시사 주간지 기자로 일했던 마르코는 이제 서울의 작은 영자신문사에서 일하며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르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대규모 정치 시위에 대한 취재 요청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죠. 정치적 사안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외국인 기자로서 한국의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위는 취재만 하고 말자. 마르코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관찰자였지 참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상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어요. 때로는 그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마르코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국제학생 문화교류 행사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캠퍼스는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마르코는 행사 조직위원과 인터뷰를 마치고 캠퍼스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들린 대화가 마르코의 주의를 끌었어요. 두 학생이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마르코는 중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시위와 돈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직업적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어요. 중국 유학생들이었던 두 학생 중 한 명이 갑자기 마르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어 잘하세요? 그녀가 물었죠.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마르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왕리예요. 중국에서 왔어요. 그녀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기자 맞죠? 전에 학교 신문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마르코는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마르코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왕리는 친절했어요. 마르코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물었고 자신도 한국 생활이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르코는 계속해서 왕리와 그녀의 친구가 나누었던 대화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했죠. 돌아오는 길에 마르코는 몇 번이고 그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기자로서의 직감이 그를 자극했지만 마르코는 아직 한국 사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여기는 그의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왕리와 그녀의 친구가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기자로서의 직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학생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어. 마르코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왜 시위와 돈이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말 시위에 대한 취재를 결정했어요. 어쩌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토요일 오후, 마르코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피켓과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죠. 마르코는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치적 시위는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한국의 시위는 특유의 질서 정연함이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던 중 마르코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왕리였어요.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마르코는 그녀를 알아봤죠. 옆에는 어제 함께 있던 친구와 몇몇 다른 중국인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두며 관찰했어요. 왕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다른 시위자들과 달리 시위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저 그 자리에 있기 위해 온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자리를 옮겼고 마르코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그들을 미행하는 게 윤리적일까? 마르코는 잠시 고민했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는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왕리 일행은 시위 현장을 벗어나 인근 카페로 들어갔어요. 마르코도 잠시 후 그 카페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임무 완료했어. 다음 주에 또 보자.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르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마르코는 그 순간 자신이 우연히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카페를 나온 후 마르코는 사무실로 돌아가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왕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찍힌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 모두 비슷한 옷차림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마르코는 중얼거렸어요. 시위에 참여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넘어서는 일이었죠.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다는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이 사실을 좀 더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마르코는 대학 캠퍼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국제학생 교류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나 일반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중국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죠.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학생들은 최근 본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더 많이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죠.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가 인기 있나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번역, 가이드, 과외 같은 일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최근에는 조금 특이한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몇몇 학생들이 갑자기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마르코는 이 대화가 자신의 의심을 더 강화시켰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캠퍼스를 나오면서 왕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기자로서 그는 진실을 찾아야 했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마르코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는 왕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정확히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마르코는 우연을 가장해 대학 식당에서 왕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마르코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이탈리아 음식과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대화를 이어갔죠. 마르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시위에서 당신을 본 것 같은데요.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왕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정말요? 가끔 구경하러 가긴 해요. 한국의 민주주의 모습이 흥미로워서요. 왕리가 대답했죠.
외국인이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기자로서 관찰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죠. 그들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르코는 의도적으로 정치 얘기를 피하며 왕리의 신뢰를 얻으려 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왕리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중국 유학생들의 모임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오세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요. 마르코는 이 초대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꼭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르코는 왕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대학 근처의 작은 중국 식당이었어요. 10명 정도의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왕리는 마르코를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마르코에게 친절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한국 생활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학생이 지난 시위에 대해 언급했죠. 지난주 시위는 어땠어? 물이 없었어? 그 학생이 왕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이번 주말에도 갈 거야. 다들 준비해. 왕리가 대답했어요. 마르코는 무심한 척하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곧 중국어로 대화를 이어갔고 마르코는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요한 단어들을 포착했어요. 조직, 보고, 사진 같은 단어들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왕리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마르코에게 물었어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로서 말이죠. 마르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질문이었죠. 저는 아직 한국 정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시위에 대해서는요? 그 학생이 계속 물었어요. 민주주의의 중요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깊이 관여하기는 조심스럽죠.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왕리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저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는 거죠. 하지만 가끔은 흥미로운 기회도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마르코는 헤어지기 전에 왕리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즐거웠어요. 왕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코 씨와 이야기하는 건 항상 즐거워요. 혹시 이번 주말 시위에 같이 가보실래요? 물론 취재용으로요. 마르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이 진실에 다가갈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함께 가보죠. 귀가하는 길에 마르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이 이 상황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그의 의무였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죠. 집에 도착한 마르코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왜 한국의 정치 시위에 참여하는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어요.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마르코는 중국 유학생들의 시위 참여에 대한 이전 기사나 보도가 있는지 검색했어요. 몇 가지 소문과 추측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느꼈어요. 주말이 다가오면서 마르코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왕리와 함께 시위 현장에 가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까요? 그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자로서의 사명이라면 그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마르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왕리와 함께 시위 현장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죠.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해. 마르코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마르코는 카페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몇 분 후 왕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죠. 오셨네요. 왕리가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들은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마르코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시위에 자주 참여하나요? 왕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자주 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죠. 어떤 이유인가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왕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제 친구들을 더 만나보세요. 광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왕리는 마르코를 데리고 특정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번 식당에서 만났던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마르코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왕리가 무언가 중국어로 설명하자 안심한 듯 했습니다. 마르코는 카메라를 들고 시위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왕리와 그녀의 친구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기묘한 패턴으로 움직였어요. 특정 위치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모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기록하는 듯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죠? 마르코가 왕리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시위의 규모와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왕리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를 알아야 하니까요. 누군가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마르코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왕리는 마르코를 잠시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여기는 너무 사람이 많아요. 시위는 점점 열기를 띠었어요. 시위대는 정부의 최근 정책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도 대거 배치되어 있었죠. 마르코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왕리 일행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한 무리의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마르코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했지만 왕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왕리가 경고했어요. 기자로서 현장을 봐야 해요.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외국인이에요. 체포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왕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마르코는 잠시 망설이다 왕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들은 시위 현장을 벗어나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왕리의 친구들도 함께였어요. 카페에 앉자 그들은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르코는 그들이 무언가 보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말해줄 수 있나요? 마르코가 왕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왕리는 친구들과 눈을 맞춘 후 대답했어요. 우리는 시위의 규모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하죠. 누구에게요? 마르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왕리가 망설였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마르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르코 씨, 맞죠?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마르코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예요. 마르코는 놀라며 김지훈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당신의 기사를 읽어봤어요. 매우 통찰력 있더군요. 김지훈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연구실에서요. 마르코는 순간 왕리와 김지훈 교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교수의 제안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내일 오후는 어떨까요?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마르코는 동의했고 교수는 연락처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왕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마르코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지훈 교수를 아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마르코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교수님을 알고 있나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한국 정치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더군요. 왕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카페를 나온 후 마르코는 왕리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중국 유학생들의 행동, 왕리의 애매한 대답, 그리고 갑작스러운 김지훈 교수의 등장까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죠. 내일 김지훈 교수를 만나면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마르코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불안감도 느꼈어요. 한국의 정치와 외교적 문제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마르코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캠퍼스는 평화로웠어요. 마르코는 김지훈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이 무엇을 알게 될지 궁금했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르코가 문을 열자 책으로 가득 찬 연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지훈 교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마르코 씨. 김지훈 교수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앉으시죠. 차 한잔 하시겠어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김지훈 교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지적인 분위기와 함께 친근함도 느껴졌죠. 어제 갑자기 나타나셔서 놀랐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어요. 김지훈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연은 아니었어요. 당신이 최근에 관심을 보이는 주제가 제 연구 분야와 관련이 있어서요. 무슨 주제 말씀이세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외국인들의 한국 정치 시위 참여에 관한 것이죠. 김지훈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의 활동에 관해서요. 마르코는 순간 긴장했어요. 어떻게 교수가 그의 관심사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단지 기사를 쓰기 위해 조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외교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죠. 마르코는 더욱 흥미를 느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김지훈 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한국의 정치 시위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죠. 그들은 시위 현장에서 특정 패턴으로 움직이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그것이 바로 핵심 질문이죠.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제 가설은 그들이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르코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왕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아마도 고용된 정보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말을 끊었어요. 물론 그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는 분명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르코는 이 정보가 주는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국가 간 정보 수집 활동이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죠.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조심해야 해요. 이 문제는 민감할 수 있으니까요. 마르코는 자신이 이미 왕리와 가까워진 상황을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그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지훈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르코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연락을 유지하되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드러내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보를 기사로 쓸 수 있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마르코는 김지훈 교수가 왜 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외국인이고 한국 정부나 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김지훈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외부자의 시선이 필요해요. 당신은 한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당신의 기사를 읽어봤어요. 당신은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코는 교수의 말에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지내면서 종종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는데 누군가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세요. 하지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마세요. 김지훈 교수가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문제를 적절한 채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마르코가 연구실을 나올 때 그는 이전과는 다른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외교적 문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유학생들의 역할. 이 모든 것이 마르코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캠퍼스를 떠나면서 마르코는 왕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다른 친구들과 만나요. 당신도 초대하고 싶어요. 관심 있으세요? 마르코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기회라고 판단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는 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힘과 목적 의식을 주었어요. 저녁 8시 마르코는 왕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대학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지역의 중국 음식점이었어요. 김지훈 교수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마르코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왕리의 신뢰를 유지해야 했어요. 음식점에 들어서자 왕리와 5명의 중국인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2명은 전에 본 적이 있었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마르코, 와주셔서 고마워요. 왕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소개가 이어지는 동안 마르코는 이들이 모두 유학생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어요. 2명은 중국 기업의 주재원이었고 1명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르코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이탈리아에서의 경력, 한국에 온 이유, 한국에 대한 인상 등 다양한 주제였죠. 한국의 정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리밍이라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권위 있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마르코는 김지훈 교수의 조언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여전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제가 외국인이라 모든 맥락을 이해하긴 어렵지만 매우 역동적이라고 느껴요. 리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흥미로운 사례죠. 중국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의 관계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긴장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편안해지자 왕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마르코, 우리가 어제 시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하셨죠? 마르코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조금요.
왕리는 리밍과 눈을 마주친 후 계속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정치적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어요. 학술적 목적으로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죠. 학술적 목적이라면 왜 마스크와 모자로 신분을 숨기나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어요. 리밍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국인이 정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미묘한 문제예요. 우리는 단지 관찰자로 있고 싶을 뿐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활동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어떤 오해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우리가 간첩이라든가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오해죠. 리밍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이에요. 중국에서 한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마르코는 이 설명이 부분적으로는 진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체 진실은 아니었죠. 그 정보는 어디로 가나요? 학술 연구기관이요. 왕리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이 중국과 한국 간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마르코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네요. 저도 비슷한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니까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요. 식사가 계속되면서 대화는 더 편안한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계속해서 왕리와 리밍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리밍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리밍이 마르코에게 제안했어요. 우리의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외국인 기자의 시각은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을 거예요. 마르코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함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초대일까요?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시위 현장에서 당신의 관찰을 공유해 주시면 돼요. 기자로서의 경험이 있으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리밍이 설명했어요. 물론 적절한 보상도 있을 거고요. 마르코는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내부에 들어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고려해 볼게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왕리가 마르코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밍 씨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의 제안은 진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르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그들의 설명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지훈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정보 수집 활동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집에 도착한 마르코는 김지훈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었지만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신문사에 출근했어요. 데스크에서는 주말 시위에 관한 기사를 요청했습니다. 마르코는 정치적 메시지나 시위대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춘 일반적인 기사를 제출했어요. 중국 유학생들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오후에 마르코는 김지훈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고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들이 당신을 초대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말했어요. 그들은 당신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거죠. 마르코는 김지훈 교수의 연구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기사를 쓰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정보 수집 활동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리밍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마르코가 김지훈 교수에게 물었어요.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그들의 네트워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다만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절대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활동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저를 공범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마르코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김지훈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정보 수집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목적과 방법이죠. 마르코는 결심했어요. 리밍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네트워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즉시 알려드릴게요. 김지훈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마르코 씨,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어제 저녁 우리 정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시위 참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마르코는 놀랐어요.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왜죠?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영토 분쟁, 무역 갈등 등 여러 이슈들이 있죠. 김지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해요. 마르코는 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김지훈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절대 왕리나 리밍에게 알려선 안 돼요.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깊이 관여했고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정부 조사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제가 적절한 채널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마르코는 연구실을 나와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는 단순한 기사거리를 찾아 나섰지만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외교적 갈등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코는 왕리에게 연락했어요. 리밍 씨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참여하고 싶습니다. 왕리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내일 리밍 씨가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저녁 7시에 만날 수 있나요? 마르코는 동의했고 다음 날 저녁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리밍은 혼자 와 있었고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르코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그의 눈은 예리했어요. 마르코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밍이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의 제안을 수락해 주셔서 기쁩니다. 마르코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흥미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리밍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는 한중관계연구소라는 기관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죠. 공식적인 기관인가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리밍은 미소 지었어요. 준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시위와 같은 정치적 움직임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당신은 서구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리밍이 설명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관찰한 것을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가자들의 구성, 주요 메시지, 경찰의 대응 등을 말이죠. 마르코는 이것이 표면적인 설명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들었어요.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간단한 형식이 있습니다. 왕리가 알려드릴 거예요. 리밍이 말했어요. 그리고 보수는 매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액수는 정보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죠. 대화가 계속되면서 마르코는 리밍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리밍의 눈빛이 잠시 차가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학술적 목적이 주요 용도입니다. 물론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전달되겠죠. 중국 정부는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원합니다. 마르코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리밍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첫 참여에 대한 선금입니다. 이번 주말 시위에서 좋은 정보를 기대할게요. 마르코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르코는 김지훈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리밍을 만났습니다. 한중관계연구소라는 기관을 언급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김지훈 교수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전화나 문자로는 자세한 내용을 나누지 맙시다. 마르코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받은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는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비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돈을 받는 순간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역할을 계속해야 했어요. 다음 날 마르코는 다시 김지훈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리밍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전달했어요.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한중관계연구소는 표면적으로는 학술기관이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김지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정보원을 모집하고 있죠. 그럼 제가 지금 간첩 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건가요? 마르코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들의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낸 정보는 우리 정부의 조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르코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는 이제 양쪽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미 너무 깊이 관여했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서 마르코의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는 이중 스파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리밍과 왕리의 신뢰를 얻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지훈 교수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마르코는 예정된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이번 시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중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와 기자 신분증을 챙겼죠. 기자로서의 신분은 그에게 좋은 위장이었어요. 시위 현장에서 마르코는 왕리와 다른 중국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시위대 곳곳에 위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왕리가 마르코에게 말했어요. 이번 시위는 반중 정서가 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주요 발언자들과 그들의 메시지, 그리고 시위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위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중국 유학생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조직된 팀처럼 행동했어요. 일부는 시위대 사이에 섞여 대화를 듣고 일부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녹음하고 또 다른 일부는 전체 시위의 규모와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르코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몇몇 경찰관들이 특정 중국 유학생들에게 다가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2명이 경찰과 함께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왕리가 놀란 표정으로 마르코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이 우리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마르코는 모르는 척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정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비자 조건에 위배될 수 있어요. 왕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리밍 씨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시위가 끝나갈 무렵 더 많은 경찰이 나타났고 여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신분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마르코는 이 상황이 한국 정부의 조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은 후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리밍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밀 장소로 지정된 호텔방에서 마르코는 리밍과 남은 중국 유학생들을 만났어요.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6명이 한국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리밍이 말했어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활동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마르코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리밍이 계속 말했어요.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어떻게 노출되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리밍의 날카로운 눈빛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훑었어요.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한국 당국과 접촉했을 수도 있어요. 마르코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밍의 의심의 눈초리가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가 지나갔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당분간 서로 연락을 자제하고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마르코는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즉시 김지훈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경찰이 중국 유학생들을 연행했습니다. 리밍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내부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연구실로 오세요. 김지훈 교수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연구실에 도착한 마르코는 김지훈 교수와 함께 있는 2명의 정장 차림의 남성을 보고 놀랐어요. 마르코 씨, 이분들은 국가정보원 요원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마르코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보원 요원들은 마르코에게 지금까지의 활동과 리밍의 네트워크에 대해 자세히 물었어요. 마르코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부는 몇 달 전부터 한중관계연구소의 활동을 감시해왔습니다. 한 요원이 설명했어요. 오늘 연행된 학생들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한국 내 여론 조작에도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마르코는 놀랐어요. 여론 조작이라고요? 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 현장에서 특정 메시지를 퍼뜨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도 했습니다. 요원이 말했어요. 이는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김지훈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마르코 씨, 당신의 도움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리밍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마르코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분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원이 제안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와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뉴스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여러 명의 중국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빠르게 국제적인 이슈로 발전했습니다. 마르코는 안전 가옥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정보는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지만 외교적 채널을 통한 대화도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르코는 마침내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리밍은 중국으로 돌아갔고 왕리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조사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마르코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기쁨을 모두 경험했어요. 그리고 기자로서의 사명감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몇 주 후 마르코는 이 사건에 대한 심층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직접적인 관여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의 기사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고 여러 언론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김지훈 교수는 마르코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당신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이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르는 위험을 알리는 데 기여하셨어요. 마르코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찾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기자의 사명이니까요. 이 사건 이후 마르코는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했어요. 그는 더 이상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깊은 부분까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기 때문이었죠. 기자로서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마르코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마르코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기사 아이디어로 가득 찬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이제 더 자신감 있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르코는 이 도시가 이제 그의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사회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